3장 진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툴과 함께 이 과목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중간고사에서 거의 반 이상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배울 거는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갖고서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블락 다이어그램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블락 다이어그램 이제 생각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큰 틀에서의 어떤 설계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냥 박스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어떤 신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락 다이어그램에 각각한 블락도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출력이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폴과 제로. 트랜스퍼 펑션의 폴과 제로인데요. 이 트랜스퍼 펑션의 성질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이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입출력 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이 있으면 입출력에 어떤 미분방정식이 엮여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미분방정식이 있으면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룬 트랜스퍼 펑션이 분자 다항식, 분모 다항식이죠. 근데 분자가 다항식, 분모가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분모의 근이 뭐냐, 분자의 근이 뭐냐로 다 기술이 되는 거죠. 다시 한마디로 하자면 폴과 제로가 이 트랜스퍼 펑션의 모든 성질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폴과 제로가 주어지면 트랜스퍼 펑션의 성질을 이 시스템의 성질을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미분방정식으로부터 그걸 유도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과 제로로부터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스테빌리티인 거죠.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가동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난 시간 챕터 2에서 했던 역진자 문제, 인버티드 펜듈럼이랑 그 다음에 행잉 크레인이 있었죠. 굉장히 비슷한데 미분방정식 시작할 때 하나는 스테이블했고 하나는 언스테이블 했었죠. 그러니까 행잉 크레인 같은 경우는 배포하는 게 별로 위험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버티드 펜듈럼 같은 걸 놨다가는 그게 어느 순간 횡 돌아서 뭘 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스테빌리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버티드 펜듈럼 같은 경우는 워낙 넘어지게 우리 직관적으로 명확하니까 배포할 염려도 배포하지도 않을 거고 그거 위험성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비행기 같은 걸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가끔 언스테이블해지도록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판단하는 거는 옵셔널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프리퀀시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 과목뿐만 아니라 시노미 시스템 DSP 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아주 확신과 자신을 갖고서 깔끔하게 대답해 주실 땐 질문이 LTI 시스템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거의 항상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학생분들께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LTI 시스템이 뭐냐? 시불변 시스템입니다. 시불변 시스템 아니죠. 선형 시불변 시스템입니다. L이 리니어, TI가 타임 인베리언트. 선형
시불변 시스템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럼 선형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한 60%, 70%가 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하죠. 혹은 제가 리니어하냐가 뭐라고 물으면 아마 그 60, 70%는 선형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리니어는 뭐냐? 선형은 그냥 그거의 번역인 거고 그 리니어가 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y는 ax입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 리니어한 조건을 얘기해야지 뭐 리니어 함수 하나를 얘기하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면 시스템이 리니어한 조건은 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되죠. 시스템이 뭐죠? 시스템은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입출력 관계가 어떤 걸 만족할 경우에 이 시스템을 선형이라 부른다. 이 시스템을 리니어라 부른다. 이게 이제 대답에 맞는 형식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리니어 조건이 자, 저기 표시해 놨는데요. x1이 들어갔을 때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갔을 때 y2가 나온다. 이게 가정이죠. 이 경우에 x1과 x2의 합을 넣으면 y1 더하기 y2가 나오고 x1에 c배를 넣으면 y1에 c배가 나오는 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뭐 저 조건 하나로 압축해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걸 아주 명시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뭐죠? 입력이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신호로 나오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라는 거는 그 시스템이 A면 B다. 저 위에 거면 저 아래 거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을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냐? 시불변 시스템입니다. 그거죠. 그것도 좋아요. 그럼 시불변이 뭐냐? 그럼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죠. 시불변이 뭐죠? 타임 인베리언트가 뭐죠? 타임 인베리언트. 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죠? 출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우리가 출력 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해야지 쓸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타임 인베리언트는 출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출력이 상수란 얘기인데요. 왔다 갔다 쓰겠어요?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 거를. 그렇죠? 뭐 쓸 수는 있겠지만. 타임 인베리언트라 함은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질문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시스템이라는 건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PT를 넣었을 때 시스템에 HT가 나와요. 이랬을 때 PT 빼기 타우를 넣으면 HT 빼기 타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된 신호를 넣으면 딜레이된 게 나온다라는 거죠.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의 핵심이 뭐겠어요? 항상 결과가 똑같다? 아니죠. 그건 시스템이 쓸모 그냥 상수가 나오는 거.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스템은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출력 신호가 나오는 거죠. 입력 신호가 딜레이 되면 출력 신호도 딜레이 되는 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한결같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반응과 내일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일관된 거죠. 이건 거죠. 그러니까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기호로 써서 얘기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거를 말로 한다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입력 신호가 딜레이 되면 혹은 어드밴스 되면 출력 신호도 거기에 맞춰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가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의 이제 단골 시험 문제가 LTI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라. 뭐 좀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 뭐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다. 그럼 빵점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자, 이 조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써라. 이런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려워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요. 여러분 LTI 시스템의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야죠. 뭐 그렇다고 너무 길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 쓰면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지. 이걸 뭐 길게 쓰게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 이랬을 때 위에 게 만족하면 자, 뭐 이 정도만 쓰셔도 뭐 점수를 다 드리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추가적인 설명까지 쓰셔도 뭐 그래서 좀 더 모호성을 없애도 좋죠. 여기까지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해도 씁니다. 자, 이거를 그냥 AB라고 쓸까요? 그냥? 그러니까 스칼라 AB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죠? 리니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타임 인베리언트 뭐죠? 리니어 파트가 이건 거고 타임 인베리언트 파트는 뭐죠? 요건 한 번 더 써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 그냥 한 번 더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T가 양수면 딜레이인 거고 T가 음수면 어드밴스인 거죠. 요 두 조건 1과 2를 만족하면 LT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LTI 시스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도 못하게 중요하죠, LTI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요게 나오죠. 그렇죠? LTI 시스템이니까요. 요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이거의 출력이 이거고 이거의 출력이 이거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합친 거의 출력은 이거 두 개 합친 거겠네? 이게 나오죠. 그럼 이거의 출력은요? 이런 논리로 갖고서 계산하면 이거의 출력이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의 어떤 핵심적인 거는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내가 하나의 출력에 대해서 안다면 그거의 모든 선형 결합의 출력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시스템이죠. 하나만 보면 그 다음부터 네가 뭘 할지 다 아는 거죠.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요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좀 특별한 걸 넣으면 그걸 갖고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걸 넣으면 선형결합으로 혹은 뭐 적분을 써서 그러면 뭘 넣든 간에 어떻게 나올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는 이 성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걸 넣겠습니다. P 델타 T. 이건 뭐죠? 그냥 막대기 하나죠. 자, 뭐 요거죠. 딱 요거네요. P 델타 T. 그래서 뭐 UT라는 걸 넣어서 YT가 나오는데 UT를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죠. UT를. 요 파란색 선이 있는 걸 요 막대기들 갖고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 LTI 시스템에 넣었을 때 어떤 y가 나오는 거죠? LTI 성질에 의해서 출력은 요 시그마 요 그대로 오고 요건 상수죠. 그렇죠? 상수 그대로 요것만 변형해 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LTI 시스템이니까 요것만 변형해 주면 되는데 얘가 H 델타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요건 뭐 리스판스인 거죠. 이 시스템의 P 델타에 대한 리스판스가 H 델타라면 저렇게 되겠죠. LTI 시스템의 성질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좌변은 약간 좀 직관적이죠? 뭐 직관적이란 얘기는 뭐 이렇게 딱 라이거스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뭐 받아들여라.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이거죠. 뭐가 나오죠?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이제 극한을 델타로 보는 거죠. 이 함수의 극한을 델타로 봤을 때, 자, u 타우 델타 t 빼기 타우를 적분한 꼴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u 타우 h t 빼기 타우를 적분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t를 넣었을 때 ht가 나온다면 나는 뭐가 들어가든지 뭐가 나올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t를 넣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에요. 제가 델타 t를 넣었을 때 ht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델타 t를 딱 넣어보면 되겠죠. 이 ht의 이름이 뭐죠? ht의 이름이? 이름 아셔야 되죠. ht의 이름이 뭐죠? 델타 t는 뭐 델타 t라고 하지만 또 이름이 뭐죠? 얘를 임펄스라고 하죠. 임펄스. HT 뭐라고 하죠?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게 되면 제가 어떤 새로운 함수 xt를 넣었다 그러면 xt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뭐 항등식이죠. 자, 그럼 뭐 xt는 xt라고 쓴 거죠, 사실. 뭐 델타 t의 정의가 저렇다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이 식의 의미는 뭐예요? 자, 얘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수많은 타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맞는 거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LTI 시스템에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LTI 시스템에 넣게 되면. LTI 시스템에 넣게 되면 얘는 더하기 시그마 역할인 거고 요건 상수 역할이 되는 거 요것만 함수인 거죠. 얘가 h t 빼기 타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xt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은 정말 단순한 놈이죠. 뭐 이렇게 보면 단순한 놈이죠. 왜냐하면 xt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나온다. 이거 어떻게 쓰죠? x와 h의 컨볼루션으로 쓰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란 얘기는 출력이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유도한 건 아닌데요. 뭐 그래도 대강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뭐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LTI 시스템 같은 경우는 Y는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을 주어진다. H가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이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스텝을 가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스텝 펑션을 가했다. 그럼 스텝 리스판스가 되겠죠. 임펄스 가했다. 나오는 게 뭐죠?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TI 시스템의 이 성질은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그 LTI 시스템의 어떤 수학적인 그 기술에 대해 써라.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쓰셔야 되겠죠.